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부터라도 현금 비중을 더 늘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먼저 한국 증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찬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국이 정말 이제 노답이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미국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제 영상 들어보시고 투자 방향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는 발표가 났었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 발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무역 전쟁 이 부분에 협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희망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바로 연말에 있을 큰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소비 시장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한 받치기 위해서 이런 연기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자국민 달래기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미 트럼프는 미국에서 재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선하기 위해서는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극약 처방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를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이다. 또는 진전이 된 상황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다른 국가들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참혹하게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장,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무역 전쟁으로 최근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런 극단의 조치를 받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전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따져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도 저점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전 수준으로 주가 지수를 되돌려 나왔다. 즉 2017년도 때 견고하게 올랐던 이런 한국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다 빠져버려 가지고 굉장히 참혹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주식시장 한국 시장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는 좀 배팅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다른 여러 시장들이 아직 그 하락의 시작을 하지 않았다. 즉 앞으로도 더 빠질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한국 시장만 단독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고 수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과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해야지 한국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지금 2019년도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1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월에는 2019년도 글로벌 경제가 3.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치가 4월에 와서는 3.3%로 0.2%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최근 7월에 들어서는 3.2%로 또다시 성장률을 낮춰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하반기 때 발표할 그리고 2019년도 실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자들은 3%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일본의 성장률, 일본의 버블 붕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이런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전망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시장 아직까지도 안전한 시장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수치냐면은 바로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전의 장단기 금리차와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올 초에 발표되었었던 장단기 금리차는 그냥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던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타 지표들 또한 중요한 지표들이 동반해서 안 좋은 숫자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이미 약 1년 전에 올려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11개월 전에 올려놨던 영상이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보는 방법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장단기 금리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거의 장단기 금리차가 최소화되어 있고 일부 역전 현상까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른 지표들 또한 지금 부정적으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역사적인 저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는 지금 현재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이죠. 금과 미달러, 미국 국채 뭐 이런 자산들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글로벌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그러한 강도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2017년도 리먼 사태 때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도 축소가 되고 지금 미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여러 큰 자금들은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다는 것에 즉 하방에 배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국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채 수익률도 역사적인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 자금의 흐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7월 8월 달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외국인 국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에 투자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거의 진짜 패대기를 치는 수준으로 자금을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외부로 빠져나갔냐?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이 자금들이 전부 다 국내 채권, 국채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국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내 한국 국채 투자 기간별 채권에 대한 자금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은 좌측부터 2019년도 7, 8월 달에 대한 자금 흐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도 올 1월 1일부터 지금 8월 중순 지금 시점까지의 채권 자금 흐름, 그리고 우측의 두 개는 보시는 도표는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 1월부터 8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채권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서는 한국채가 1년에서 2년, 3년까지 단기채에 대한 수요와 3년부터 10년까지 장기채의 수요를 보게 되면은 장기채 수요가 늘었죠. 그럼 과거는 어떻게 국채 수요가 있었냐고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1년에서 2년, 3년, 5년 그 사이에 채권이 가장 많이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흐름을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2년과 3년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죠. 작년 같은 기간에서는 2년과 3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같은 단기나 중기채에 대한 자금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상대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3년과 5년이 여전히 가장 많고요. 그리고 2년과 3년 같은 단기채보다는 5년과 10년짜리 장기채에 대한 국채 수요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냐면은 시장의 자금들이 한국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앞으로 원화 가치, 그리고 한국의 가치가 과거 대비해서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의 증시에서 돈을 빼지만 이 돈이 언제든지 한국의 증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외국이나 기관들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환율인데요. 환율은 지난번에서도 제가 간간히 한 번씩 다루긴 하는데, 이 환율에 대해서 보실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원화 환율이 연초에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미 달러를 중심으로 다른 신흥국들 또는 선진국들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화와 달러 이 두 개의 통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통화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이런 통화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매일매일 접하시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계속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200원대를
넘어서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 힘들다. 그리고 원화 가치 이제 폭락하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를 해서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게 있는데, 그때 엔화가 미친 엔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러와는 반대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엔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을 보시게 되면은 체코 크로나, 인도 루피, 브라질 헤알,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다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 저 같은 경우도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브라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 국채 헤알과 그 원화 환율을 설명을 드릴 때 절대적으로 지금 시점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아라 가치도 지금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 헤아라 환율 자체도 이전엔 310원, 315원까지 가다가 다시 305원, 307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달러 대비 가치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 엔화 가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승할 때는 일본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수출 중심으로 수출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지금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금도 만약 미련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미련 버리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돈의 흐름은 이미 시장에 하락한다고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부동산 시장이 살짝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돈의 크기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 시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금리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동반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흐름을 이어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의 움직임은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꿈틀거릴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꿈틀거릴 때는 이전에 크게 상승했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자금들이 다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금은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의 흐름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배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하는 그런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한 채권, 여기서 제가 채권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채보다는 다른 국채도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채권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채와 다른 채권들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펀드라든지 그런 신탁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뭐 ETF 같은.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현금도 괜찮은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지금부터라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계속적으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하고 방향을 상승 우상향을 그려 나가려고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죠. 그게 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인데, 그 4차 산업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5G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5G가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반도체 전쟁 또는 경제 전쟁으로 시기가 굉장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이 지금은 표면적으로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1년이 지나면은 지금 얼어붙었던 이러한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6개월 1년 뒤면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 자체, 흐름 자체가, 기대 자체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싸움 자체가 어차피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무리해서 지금 한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는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돈을 배팅하시기에는 다소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